네, 주식심화론입니다. 오늘 주제 뭔지 노후부자 되기님께서 유튜브 채팅창에서 궁금해하셨는데요. 오늘 주식심화론의 주제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반도체 브레이크 걸린 자동차주 하반기 전망은입니다. 네, 요즘 업황 점검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동차주 하반기 전망 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주실 분 유진투자증권 이재일 연구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도체 대란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 코로나 때문에 사실 좀 촉발된 거였는데 자동차 판매량 과연 상반기 어떻게 나왔을지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볼게요. 좋게 나왔나요? 상반기 신차 판매량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네. 지역별로 좀 엇갈리기는 했지만 전반적으로 좋은 성과가 났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역별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 내수시장 같은 경우에는 판매가 좀 감소를 했습니다. 작년에 워낙 글로벌리 봤었을 때 국내 시장 판매가 좋았었기 때문에 그 기저효과로 인해서 좀 소폭 감소하는 모습을 나타냈고요. 선진 시장 같은 경우는 대부분 좋았습니다. 이제 미국하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작년 코로나 기저효과도 있었고 이제 백신이 보급되면서 경제가 정상화되다 보니까 판매량이 꾸준히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났었고요. 중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작년 저점 대비해서는 많이 올라왔지만 작년 하반기 때 보여줬었던 폭발적인 성장률에서는 조금 둔화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났었기 때문에 지역별로 먼저 회복이 된 지역들은 약간 둔화, 그리고 뒤늦게 좀 회복이 되고 있는 선진시장은 강하게 이제 판매가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역별로 봤을 때 미국, 중국, 유럽 대륙 가운데서는 어느 쪽의 판매량이 좋았을까요? 미국이 굉장히 좋았죠. 미국이 좀 백신 보급도 많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이제 정부 지원책들도 많이 나오면서 미국 쪽 판매가 올해 눈에 띄게 좋았습니다. 네, 지난해 내수에서는 우리나라 내수 판매가 유일하게 전 세계에서 상승세를 보였는데 네. 올 상반기는 내수가 부진했다는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해외 쪽에 미국을 중심으로 크게 성장세를 나타냈는데요. 자,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지표입니다. 파업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현대차 노조가 지난 7일, 딱 일주일 전이네요. 83.2% 찬성으로 파업을 결의했습니다. 그래서 정의선 회장 체제 이후에 첫 파업이 나오는 거냐 많이들 주목을 하셨는데 일단 20일까지 파업이 보류된 상황이죠. 주가 영향 있을까요? 과거 경험을 봤었을 때 일단 파업을 가결이 됐다 하더라도 무조건적으로 파업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는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뭐 입장차를 좁히면서 파업이 철회가 될 가능성도 있고요. 그리고 파업을 한다 하더라도 이게 전면 파업으로 가느냐 아니면은 부분 파업으로 가냐에 따라서 영향이 좀 많이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었을 때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2011년도부터 18년도까지 8년 연속 파업이 있었고 이 기간 동안 3분기 주가 수익률을 살펴보면은 2번을 제외하고는 6번 연속으로 다 플러스를 기록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파업을 한다 하더라도 주가 영향은 단기에 그치면서 오히려 뭐 한 3분기 말 정도 됐을 때에는 플러스로 전환되는 이런 모습이 좀 나타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 빠졌을 때를 보게 되면은 2011년도하고 2017년도가 이제 주가가 하락을 했었는데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외부적인 요인이 있었습니다. 2011년도에는 유럽 쪽에서의 어떤 유럽 국가들의 재정 위기가 좀 불거졌었던 해고요. 2017년도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 통상임금 소송 관련된 이슈들이 있었기 때문에 대외 변수가 있었던 해는 주가가 빠졌었다. 하지만 대외 변수가 없이 단순 파업 효과만으로는 주가가 올랐던 게 경험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파업 영향은 한다 하더라도 부분 파업, 그리고 실질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다. 좀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시장에서 그래도 대부분의 종목들이 뭐 아무리 안 좋아도 60일 이평선은 지지하는 모습들도 많이 보이는데 현대차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파업 결정한 이후에 60일 이평선을 이탈하다가 다시 한번 최근 들어서 저점을 잡아 나가고 있습니다. 23만 원 아래에서 현재 거래되고 있는데요. 실적 전망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저희 어제 이 시간에 2분기 실적 시즌 돌입하면서 자동차주가 주인공이 될 거라고 네. 내용을 전해드렸거든요. 네. 동의하시나요? 실적 시즌의 주인공 2분기 실적 자동차주. 굉장히 좋습니다. 예. 2분기 실적이 왜 좋냐면은 사실은 2분기 들어서면서
반도체 차들 이슈 때문에 굉장히 눈높이들이 많이 낮아졌죠. 생산도 잘 안 될 것이고 판매도 이제는 차질이 커질 것이다. 이렇게 좀 예상을 했었는데 변수들이 좀 있었습니다. 차량이 신차가 생산이 안 되다 보니까 가격이 급등을 하기 시작을 한 거죠. 네. 미국 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신차 가격도 보통은 저희가 이제 자동차 회사들이 차량을 판매를 할 때 인센티브라고 하는 할인 판매를 하는 게 일반적인데 오히려 할인 판매를 안 할 뿐만 아니라 웃돈 얹어서도 이제 판매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중고차 같은 경우에도 사상 최고치가 지금 넘어서는 중고차 네. 지수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CPI를 상승을 주도하잖아요. 그렇죠. 중국차 CPI 가격이. 상승을 주도할 정도로 지금 중고차 가격이 폭등해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이제 많이 보는 지표 중에 이제 맨하임 인덱스라고 하는 게 있는데 중고차 평균 판매 가격을 이제 지표화를 한 건데요. 그게 작년에는 한 130포인트 정도 됐었는데 5월달, 6월달 들어서면서 200포인트를 지금 상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중고차 가격이 폭등을 한 상황이죠. 그래서 이렇게 신차 가격도 비싸고 중고차 가격도 비싸다 보니까 대당 마진율이 큰 폭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2분기 때는 생산은 예상보다 부진했지만 판매 쪽에서 굉장히 좋은 호실적이 나오면서 그 부분에 이제 실적에 많이 기여를 하게 됐고요. 완성차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현대차는 영업이익 2조 원대를 예상을 하고 기아차는 1.4조 원대를 예상을 합니다. 부품사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판매보다는 이제 생산이 많이 돼야지 실적이 좋기 때문에 2분기 때 실적 부진의 영향에서 조금 받기는 하겠지만 예상보다 실적 생산도 나쁘지 않았었기 때문에 대부분 다 기대 이상의 성과가 나오는 2분기 실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생산만 되면 팔리다 보니까 신차의 가격 상승을 이끌고 있습니다. 현대차의 2분기 실적 영업이익 전망 2조 원으로 예상을 해주셨고요. 현재 현대차의 시가총액은 48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 쪽에 이제 EV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배터리 얘기하면서 많이 얘기하는 건 EU 쪽에서 2035년부터는 내연기관차 판매를 금지한다라는 조치 관련해서 또 많은 얘기들 나오고 있는데요. 연구원님은 이제 리포트를 스텔란티스에 대해서 써주셨습니다. 지난 8일에 그동안 좀 EV 전기차에 보수적이던 스텔란티스가 EV 중장기 플랜을 발표해서 국내 자동차주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거라고요? 네. 이젠 스텔란티스라는 이름 자체가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 이젠 푸조 시트로엔 그룹하고 네. 이제는 FCA, 피아트 크라이슬러 그룹이 합병을 해서 이제 스텔란티스라고 하는 새로운 자동차 회사로 거듭났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미국 쪽하고 이제 유럽 쪽에 오퍼레이션이 둘 다 있는 이젠 글로벌 자동차 회사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브랜드인가요? 유럽 브랜드라고? 둘 다 봐야 되나요? 합쳐져 있고요. 네. 이제 저희가 잘 아는 크라이슬러죠. 이제는 미국의 디트로이트 빅3 중에 하나인 크라이슬러가 이제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미국 비중도 꽤 되는 회사라고 볼 수 있고, 뭐 이제 푸조 시트로행은 또 이제 유럽 브랜드다 보니까 양쪽이 다 섞여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혼혈이네요. 혼혈이죠. 네. 네, 그래서 이 회사가 이제 특징이 뭐냐면은 사실 FCA는 예전부터 매각을 하려고 추진을 해왔었기 때문에 전기차 쪽에서 이제 대비가 굉장히 안 돼 있었던 회사였었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이제 우려를 했죠. 이제 시대가 전기차 쪽으로 변화가 되는데 왜 너희는 대응을 안 하고 있느냐. 근데 사실은 이제 FCA 같은 경우에는 픽업 트럭이나 이제 SUV 같은 차량들을 많이 판매를 하다 보니까 전기차보다는 일단은 돈이 드는 차를 팔자, 좀 이런 경향이 강했었습니다. 근데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섰고, 그리고 EU에서도 굉장히 강경하게 탄소 중립 정책을 펼치다 보니까 이제는 EV가 대세다라는 걸 인정하고선 자기들도 중장기 플랜을 발표를 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EV로 가는 분위기 속에서도 그 흐름에 따라가지 않는 브랜드들이 몇몇 브랜드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방금 말씀드린 스텔란티스 같은 경우도 그 중에 하나였었고, 도요타 같은 경우에도 EV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굉장히 좀 애매한 포지션을 취하고 있죠. 근데 이런 업체들마저도 EV 쪽에 사활을 걸고 있다. 그게 좀 한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정부 정책들도 보게 되면은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도 완성차 업체들이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지를 해줘야지 과감하게 정부 정책들을 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 둘씩 그쪽으로 몰기 시작을 하면은 정책 집행 속도가 굉장히 빨라질 수 있는 거죠. 말씀하신 2035년 내연기관차 판매 중단 이런 것들도 내부적으로 거기에 호응을 해주냐 안 해주냐에 따라서 스케줄이 많이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현재 상황을 봤을 때에는 2035년까지 내연기관차 단종하는 거 굉장히 그쪽에 대해서 지지하는 움직임들이 강해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더 빨라질 수도 있겠네요. 2035년에 정부 내연기관차 완전 단종 가이드라인보다도 도 굉장히 빠른 시나리오긴 네. 하죠. 네, 지금 뭐 한 5%, 4%, 5% 정도까지 EV가 올라왔는데 네. 2035년까지 100%로 가야 되니까 굉장히 이젠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내 자동차주에 미치는 영향은 아, 뭐라고 봐야 될까요? 그리고 이제 스텔란티스가 발표한 플랜 중에서 이제 굉장히 좀 특이한 사항 중 하나가 뭐였냐면은 이제 수소차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어, 보통 지금까지 뭐 테슬라나 폭스바겐들이 발표를 했을 때 보면은 전기차 중심으로 많이 얘기를 했었고 뭐 2차 전지 얘기를 했었는데 스텔란티스는 올해 안에 수소 밴을 이제 출시를 할 예정이에요. 네. 그러니까 유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소 쪽으로도 굉장히 강하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발표된 이제 플랜을 보게 되면은 고속도로에서 150km마다 최소 한 개씩 수소 충전 스테이션을 깔겠다라는 플랜도 있거든요. 그래서 전기차 쪽으로도 굉장히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수소차도 그에 못지않게 지금 플랜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를 이번 스텔란티스 계획을 통해서도 좀 확인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포인트를 말씀드리면은 스텔란티스가 이제 장기적인, 중장기적인 파이낸셜 플랜도 밝혔는데요. 2025년까지 두 자릿수 마진율을 달성을 하겠다. 전기차, 수소차를 팔아서 2025년까지 두 자릿수 마진율을 달성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굉장히 공격적이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보면은 가능성이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되는 플랜입니다. 기존에는 사실 완성차 업체들이 전기차나 수소차를 팔게 되면은 적자만 보고 돈을 못 번다. 가면 갈수록 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다. 좀 이런 우려들이 굉장히 강했었거든요. 근데 현재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은 예상외로 전기차를 팔아서 얻는 수익이 상당히 큽니다. 현대기아차도 올해부터는 이제 EGMP 관련된 신차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BEP를 넘어서 흑자를 내면서 이제 전기차를 팔기 시작을 했고요. 몇몇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들이 올라오면서 한 4에서 5% 수준까지도 지금 마진율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거를 봤었을 때 앞으로 전기차로 전환을 해서 완성차에도 충분히 높은 마진율을 확보를 할 수 있다. 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할 수 있었던 점도 긍정적이었습니다. 네. 투자 측면에서는 이렇게 손익분기점에 도달하는 시점을 노리고 그걸 확인하고 매수하면 늦죠. 네. 보통은 그렇죠. 보통은 그런데 근데 지금 글로벌 OEM들은 순수 EV 플레이어들하고 경쟁을 하는 상황이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테슬라라든지 니오라든지 뭐 쌍화펑이라든지 BYD 이런 업체들이랑 경쟁을 하는 상황인데 이런 순수 EV 업체들이 아직도 이제 흑자 전환을 못 하고 있죠. 뭐 테슬라는 이제 네. 환경 규제 작년에 크레딧. 뭐 몇 테슬라. 가지 이제 뭐 그런 크레딧이라든지 뭐 기타 수익들을 이용을 해서 흑자전을 하긴 했지만 나머지 업체들은 아직도 대규모 적자를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기존 완성차들이 벌써부터 이제 흑자를 내고 있다. 네. 이거는 굉장히 앞으로의 미래의 전망을 크게 바꿀 수 있는 변화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순수 EV 플레이어들 못지않게 완성차들의 경쟁력이 올라가는 속도가 더 빠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테슬라는 비트코인 급락 때문에 또 실적이 어떻게 영향을 받을지도 주목되는데 다음 주 AI 데이가 테슬라 예정돼 있습니다. 자, 스텔란티스 EV 합류로 인해서 또 수소 밴도 강조를 했고 또 예상보다 빠른 이 수익성 마진율 달성이 가능하겠다는 점에서 우리도 그러한 부분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셨습니다. 차량용 반도체 가뭄이 해소가 돼야 되는데 그 해소되는 시기를 언제쯤으로 예상하시나요? 뭐 점차적으로 해소가 되고 있습니다. 네. 뭐 5월 달이 이제 최저점으로 예상이 되고요. 6월 달부터 조금씩 풀리기 시작을 해서 3분기, 4분기로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좋아지는 흐름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완성차들이 보면은 2분기 때 감산을 많이 하면서 반도체 재고를 좀 많이 축적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많이 확보가 된 상태부터는 가동률을 올릴 거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눈에 띄게 좋아지는 모습이 나타날 걸로 예상이 되고요. 근데 다만 이제 이번에 반도체가 수급 차질을 빚은 데에는 뭐 일시적인 수요 공급의 미스매치도 있기는 하지만 구조적으로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올라가는 부분도 분명히 작용을 합니다. 저희가 전기차를 생산하거나 아니면은 부분 자율주행 지수율이 들어가거나 이렇게 되면은 반도체 수요량이 급격히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전기차가 늘어나는 속도를 생각한다면은 반도체는 앞으로도 굉장히 좀 많이 필요할 가능성이 높다. 완성차들도 여기에 대비해서 반도체 재고를 좀 넉넉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좀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난주 시장 조정을 겪으면서 또 눈에 띄는 부분이 그 신기술 개발에 대해서 시장이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였는데 삼성전자가 이번 주에는 또 차량용 이미지 센서를 개발했다는 소식도 나왔었고요. 그러한 이미지 센서가 자동차에 탑재돼서 하반기에 나올 것이라는 소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뭐 어쨌든 이렇게 점차 더 IT 쪽의 수요도 모빌리티 혁명으로 인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들을 알 수 있고요. 가뭄은 한 3분기부터 완화되는 조짐 보일 것으로 보셨는데요. 종목을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유망 종목 어떤 종목이 될지인데요. 두 번째 주제 확인해 볼까요? 주식 심화론 두 번째 주제 하반기 유망 종목 현대차 넥센타이어입니다. 넥센타이어는 또 6월 말에 한 차례 굉장히 거래대금 치르면서 급등을 한번 했었는데 현대차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즘 미성년 계좌에 현대차가 많이 들어가 있다고 해요. 투자 포인트 첫 번째로 뭘 꼽을 수 있을까요? 현대차 투자 포인트 첫 번째는 제네시스 EV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을 봤었을 때 전기차 판매만큼 중요한 변수가 없는 것 같아요. 시가총액들이 비교를 했었을 때 내연기관차를 팔아서 얼마의 수익성을 올리느냐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미래의 전기차 시장에서 얼마만큼의 경쟁력을 보여줄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많이 포커스를 두다 보니까 전기차 시장 점유율이 시가총액하고 굉장히 높은 상관관계를 갖는 모습이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현대차랑 기아차 이건 둘 다 이제 공통적인 상황인데 2분기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양사가 아이오닉 5랑 EV6를 공개를 했죠. EV6를 공개를 했는데 이거를 공개를 하면서 기존에 많이 판매를 했었던 코나 EV랑 니로 EV 생산량은 줄였습니다. 그래서 구형 모델 생산은 줄이고 신형 모델을 이렇게 시장에다 내놓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마침 차량 반도체 사태가 터졌죠. 그러면서 신형 전기차들이 판매는 안 되고 구형 모델 생산을 줄어든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전기차 시장 점유율이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2분기 때 완성차도 주가가 안 좋았었던 데에는 뭐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겠지만 전기차 판매가 생각보다 좀 잘 안 됐다는 점, 이것도 좀 영향을 미쳤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건 바꿔 말해서 현재 현대차의 주가의 가장 키포인트는 전기차 판매량이라는 말씀이세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분기 들어서면서부터 어떤 변수들이 변화가 날 거냐. 일단은 EV6 그리고 제네시스 5, 아이오닉 5 네. 양산 체제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시작을 할 겁니다. 2분기 때 생산 못했던 거 지금 대기수에 엄청 몰려 있거든요. 예.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금 빨리 생산을 해서 고객들한테 인도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유럽 시장에도 3분기부터는 본격적으로 투입이 되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얼마 전에 제네시스 G80 EV가 공개가 됐는데 굉장히 이제 반응들이 좋습니다. 아이오닉 5가 나왔을 때에는 오히려 약간 EV6보다 네. 못한 거 아닌가? 이런 여론들이 굉장히 강했었는데 멋있는 SUV의 전기 차량이다 보니까 그런가요? 왜 그렇게 반응이 좀 좋았을까요? 반응이 이제는 좀 엇갈렸었던 게 이 아이오닉 5랑 EV6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 현대차는 두 개의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이오닉이라고 하는 전기차 브랜드가 따로 있고 그리고 제네시스라고 하는 하이엔드급 전기차 브랜드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좀 차별화를 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죠. 그래서 아이오닉 5를 너무 좋게 내버리면은 뒤늦게 나오게 되는 제네시스 EV를 어떻게 내야 되느냐 이거에 대한 문제점이 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약간 좀 차별화를 두기 위해서 아이오닉 5는 이제 스탠다드 라인업 중심으로 나오게 되고 그리고 올해 하반기 이제부터 출시되는 G80 EV라든지 아니면 GB60 EV 이런 것들은 하이엔드급 모델로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라인업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라인업이 올해 하반기에 예정되어 있는 제네시스 EV까지 나와야지 완성이 된 모습을 볼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네시스 EV가 공개되는 시점부터는 경쟁력에 대한 평가도 확실히 좀 달라질 것이고 판매량도 눈에 띄게 변화가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예상을 하는 거는 3분기 들어서면서부터 EGMP 기반의 전기차들이 양산이 들어가고 전기차 신차들 추가로 나오면서 전기차 시장에서의 모멘텀을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완성차, 양산 모두 좋게 보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EV, 제네시스 EV가 출시되는 현대차가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하반기에 전기차 신차 모멘텀 고급 라인이 대기하고 있다는 점이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현대차의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 뭐가 될까요?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 이머징 시장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이젠 글로벌 완성차 시장이 회복되는 흐름을 보게 되면은 작년에는 먼저 이제 동아시아적이 회복이 됐죠. 중국하고 한국. 코로나 영향에서 먼저 벗어난 지역들이 수요가 대기 수요들이 확 올라오면서 저희가 보복 수요라고 표현을 하죠. 그게 확 올라왔습니다.
지금은 어느 페이지냐면은 선진국이 좋아지고 있죠. 미국하고 유럽 쪽에서 보복 수요가 막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3분기, 4분기로 가면은 미국이 굉장히 좋고요. 지금 3, 4분기 되면은 유럽이 또 엄청나게 판매가 올라올 것 같아요. 그래서 선진국이 좋아지는 단계로 넘어가고 있고요. 올해 연말부터 내년으로 가게 되면은 뒤늦게 이제 또 이머징 시장이 좋아지는 단계로 넘어갈 거로 예상이 됩니다. 이머징 시장은 아직까지는 코로나에서 완벽하게 벗어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대기 수요들이 발현되고 있지 못한데 올해 연말부터 내년까지는 이머징 시장이 이제는 각광을 받게 될 것 같아요. 근데 현재 글로벌 완성차들의 구도를 봤었을 때 이머징 시장이 좋아졌을 때 수혜를 볼 수 있는 게 거의 현대기아차가 유일하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글로벌 시장에서 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인도 시장이라든지 러시아 시장 여기서는 이제 현대기아차 합산 점유율이 1위를 달할 정도로 네. 굉장히 지배력이 강하고요. 그 외에도 뭐 남미 시장, 뭐 동남아시아 시장, 아중동 시장 이런 데서도 현대기아차 존재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또 이 부분이 하반기 때는 또 내년까지의 실적 기대감을 높일 수 있는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네. 정말 대단합니다. 동남아에서의 현대차 기아의 점유율 1위입니다. 네, 동남아 1위. 굉장히 그 가슴이 두근거릴 수 있는 그 성장 잠재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현대차의 밸류에이션과 투자 전략 알아보기 전에 현대차 전기차 판매량이 주가의 키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현대차라는 브랜드가 전 세계 전기차 시장에서 차지하는 위상은 현재 어느 정도로 판단하세요? 현재 전기차 시장의 위상은 일단은 탑티어는 테슬라죠. 테슬라가 전체 시장의 20% 이상을 지금 점유를 하면서 탑티어로 뭐 군림을 하고 있다고 봐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폭스바겐하고 GM 같은 업체들이 따라잡고 있습니다. 지금 빨리 따라잡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 다음 티어에 이제 현대기아차 쪽가 위치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기아차는 지금 합산 기준으로는 한 5% 정도 시장 점유율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둘이 합하면은 폭스바겐하고 좀 비슷한 요 정도 상황이고 네. 근데 사실 폭스바겐이 작년부터 좀 빠르게 올라온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폭스바겐하고는 좀 비등비등하게 경쟁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GM이 이제 중국 시장에서 이제 바오준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굉장히 좀 판매를 많이 하다 보니까 10%를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경쟁력은 퍼스트 티어를 다툴 만한 잠재력이 있는 후발주자 정도로 이제 네.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은 주가에 아직 전혀 반영되지 않은 상태 아닐까요? 밸류에이션 평가해 볼까요? 올해 1분기 때 좀 반영이 되려고 했었죠. 사실은 1분기 때 이제 뭐 에픽하 이슈도 있었지만 사실 제네시스 아이오닉 5 그리고 뭐 EV6 이런 전기차 모멘텀이 주가에 확 반영이 됐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2분기 때 그게 판매로 이제 현실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주가에 좀 실망감으로 조정을 받았었는데 3분기 때 이제 구체적인 성과로 나타난다면은 1분기 때 주가 흐름 다시 재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밸류에이션은 지금 현대차가 10배 초반 정도, 10배에서 11배 사이 정도의 형성이 돼 있고요.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보다 조금 더 낮긴 합니다. 기아차가 이제는 한 9배 정도 네. 이 정도의 지금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양사 모두 주가는 굉장히 싸다, 밸류에이션이 낮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10배 내외의 PER을 가리키고 있는 전기차 업체로 변모하고 있는 현대차 기아입니다. 현대차를 탑픽으로 꼽아주셨고요. 3분기의 판매량 추이, 특히 전기차의 판매량 추이를 잘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현대차 지지력 보이는 구간에서 뭐 어쨌든 담아두면 괜찮겠다는 판단이신 것 같고요. 두 번째 하반기 유망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넥센타이어인데요. 넥센타이어의 투자 포인트 첫 번째는 뭘까요? 넥센타이어 첫 번째 투자 포인트는 일단 체코 공장이 될 것 같습니다. 증설하고 있는 곳? 증설이 끝났죠. 끝난 곳. 2019년도 말에 이제 증설이 끝난 지역인데 네. 넥센타이어 이제 흐름을 좀 말씀드리면은 이 회사가 2019년 말에 체코 공장을 증설했는데 그 다음에 바로 코로나가 터지면서 신공장 증설 부담이 굉장히 좀 커졌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급격하게 악화가 됐었죠. 이자 부담인가요? 고정비 부담도 고정비 커졌고 부담? 감가상각비도 이제 들어가기 시작을 했고 거기에 투입된 여러 가지 기타 비용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들어가기 시작을 하다 보니까 실적이 많이 악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이제 굉장히 힘들었었고 올해 1분기 때 드디어 이제 좀 회복이 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실적이 계단식으로 이제
회복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1분기 때 영업이익이 약 120억 원 정도 영업이익을 기록을 했었고 올해 2분기는 지금 한 200억에서 250억 사이 정도 1분기 대비해서는 거의 2배 가까이 실적이 개선이 되는 것이죠. 개선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하반기가 되면은 2분기보다도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2분기보다도 더 좋은 뭐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이제 300억대 분기 영업이익 300억 이상 이제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계단식으로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실적이 좋아지는 회사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은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체코 공장이 이제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기 시작을 했다. 유럽 쪽이 코로나 이슈에서 벗어나면서 가동률이 올라가기 시작한다는 점. 요게 이제 첫 번째 포인트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2019년 말에 완공이 잘 됐지만 시기상 코로나와 겹치면서 지난해 고정비 부담이 있었던 실적은 지금 뭐 재무제표 통해서 쉽게 여러분들 HTS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올해 지난해 영업이익이 전체로 연간 394억 원이었는데 올해 계단식으로 회복세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넥센타이어의 두 번째 투자 포인트 알아볼게요.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 이제 가격 인상 모멘텀이 있습니다. 네. 올해 들어서 인플레이션 이슈가 굉장히 뜨겁죠. 원자재 가격도 많이 상승을 했고 타이어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상반기 때에도 가격 인상들이 있었습니다. 한 4에서 5% 정도, 평균적으로 한 4에서 5% 정도. 뭐 브랜드에 따라서는 뭐 많게는 8%, 낮게는 뭐 3%까지 인상을 했었기 때문에 평균 ASP가 많이 인상이 됐는데 이런 부분들이 상반기 때도 실적 개선에 많이 반영이 됐죠. 실적이 턴어라운드에 크게 개선이 되긴 했지만 원자재 가격이 워낙 빠르게 오르다 보니까 그 수익성을 완전히 메이크업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7월 1일부로 글로벌 업체들이 다 타이어 판가를 인상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한 번의 판가 인상이 7월 달부터 나타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하반기부터는 더욱더 실적이 많이 개선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글로벌 시장을 봤었을 때 OE 타이어라고 하는 것과 RE 타이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저희가 이제 완성차 업체들한테 납품하는 신차용 타이어는 OE 타이어 그리고 일반 소비자들이 타이어를 교체하는 데 필요한 타이어는 이제 리플레이스먼트 타이어라고 해서 RE 타이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RE 타이어 수요가 올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차를 타고 이동을 하기 시작을 하니까 이 RE 타이어 수요가 올라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반기가 되면은 RE 타이어 수요가 굉장히 많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량도 증가하고 가격도 인상되고 하다 보니까 매출액과 수익성이 동시에 개선되는 흐름이 하반기 때 나타날 것이다. 좀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타이어 업종 전반적으로 이제 다 수혜를 보는 부분이지만 그 중에서도 넥센 타이어는 신공장 증설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주가가 좀 소외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다 보니까 가장 이제 또 밸류에이션이 또 싼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감안했었을 때 하반기 때 상당히 유망하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타이어 가격 정말 비싸더라고요. 다 가려고 하면 몇십만 원씩 들던데 이렇게 이동이 잦아지는 시기, 지금 우리도 코로나가 많이 확산됐지만 스트레스 받는 분들 많으셔서 조금이라도 좀 교외 지역 한산한 데라도 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이런 소비자들의 타이어 수요 증가와 가격 인상 모멘텀 봤습니다. 넥센 타이어 주가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 말에 한 분석이 나오면서 하나금융투자였네요. 한 분석 나오면서 장대 양봉을 한번 기록했습니다. 그때 이제 신공장 증설분의 반영 또 수요 회복 이런 기대감이 나오면서 급등을 11,000원대까지 했다가 이 급등하기 이전 수준까지 주가 상승을 반납했습니다. 넥센 타이어의 밸류에이션 어떻게 보시나요? 현재 밸류에이션은 이제 PER 11배 수준 정도의 올해 기준으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상반기 대비해서 하반기 때 이익 모멘텀이 굉장히 좁기 때문에 네. 하반기 기준으로 본다면은 굉장히 또 주가 밸류에이션이 내려갈 걸로 예상이 됩니다. 뭐 내년도로 가게 되면은 또 이젠 신규로 수주받은 부분들이 또 납품이 들어가면서 최고 공장 가동률이 더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가동률이 어느 정도일까요? 수치 혹시 지금은 확인될까요? 수치상으로는 네. 사실 한 80%에서 90%까지 올라왔습니다. 근데 이게 디자인 캐파의 현재 절반 정도밖에 가동이 안 되고 있고요. 이제 내년도가 되면은 거기에서 추가적으로 이제 물량이 증설이 돼서 더 늘어나는 거죠. 왜냐면은 신규 공장에 들어가면은 보통 이제는 처음부터 풀 가동을 다 하는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이제 캐파를 늘려나가거든요. 그래서 내년도가 되면은 또 캐파가 애드업되고 이제 가동률이 더 올라가고 이렇게 될 것 새로 같습니다. 증설을 안 해도 지금 증설한 것만으로도 네, 네, 더 규모가 훨씬 커질 수 있는 거군요. 지금 가동률을 그렇죠. 유지만 해도
네, 그렇죠? 그렇죠. 네, 예. 맞습니다. 네네네. 이해했습니다. 네. 그럼 PER이 11배 수준이라고 하셨는데, 그리고 PER이 계속 낮아질 거라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넥센타이어의 현재 구간에서 접근 매력적이다 네, 판단하시는 그렇게 거죠? 보고 있습니다. 예. 실적과 밸류에이션 감안했을 때 PER 몇 배까지 받을 수 있는 종목일까요? 타이어 업종이 네. 통상적으로 10배 내외 정도를 받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11배면은 통상적인 밴드에서는 아주 싼 편에 속하지는 않죠. 네. 하지만 상반기와 우상향하겠다고 우상향하는 보는. 이제 실적 추세를 감안했었을 때 예. 상반기랑 하반기랑 꽤 차이가 크거든요. 상반기 대비해서 하반기가 거의 이익이 2배 이상 증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하면은 PER 내려오면서 주가는 더 오를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네. 앞서 봤던 현대차는 목표가 얼마 설정하시는지, 그리고 목표 PER 전기차 업체로서 얼마까지 받을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지금 현대차 목표 주가는 32만 5천 원이고요. 근데 이제 밸류에이션은 PER로만 100% 하는 건 아닙니다. 저희가 기본적인 현재 돈을 대부분 벌고 있는 내연기관차에 대해서는 PER 8배를 적용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이제 전기차, 수소차에 관련된 밸류를 따로 하고 있어요. 전기차랑 수소차에 관련된 밸류는 이제 앞으로의 성장성을 감안을 해서 2025년 예상 매출액의 PSR 1배를 적용해서 지금 밸류에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32만 5천 네. 원으로 현대차는 목표 주가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넥센타이어는 현재 10배 내외 PR을 유지하면서 PR이 점점 실적 좋아지면 낮아지니까요. 우상향하는 점진적인 흐름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분석 자동차에 대해서 들어봤고요. 유진투자증권의 연구원과 함께 해봤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전문가 이재일 연구원이었습니다. 오늘 분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주식심화론 함께 하셨습니다. 실적 시즌의 주인공으로 저희 주식심화론에서 예상하고 있는 자동차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알아봤습니다. 현재 양대 지수는 엇갈리고 있습니다. 코스닥이 오늘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종목들 보니까 그동안 조정을 받았었던 종목 중에 저점 매수가 들어오는 종목들도 많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는 콘텐츠 쪽에 좀 많이 눈에 띄더라고요. 에이스토리, 데브시스터즈 이런 종목들 또 강한 양봉을 보여주고 있네요. 실적 기대감이 시장을 잘 지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까지 토마토TV와 함께 잘 알아보시고요.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다만 주식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즐거운 오후장 마무리하세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